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미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고함량으로 많이 드시는 항산화제가 오히려 암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른 기능의학이나 암 전문병원에서 고함량의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A, 비타민 E, 미슬토, 셀레늄, NaC 등을 고함량으로 드시는데 이는 항산화제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는 발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한다는 1972년 데넴 하먼 박사의 미토콘드리아 노화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후 항산화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40년이 넘는 연구 기간 동안 밝혀진 사실은 항산화제가 인간의 수명 연장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특정 질병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흡연자를 대상으로 항산화제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대량으로 복용한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0세 이상의 3만 5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2011년에 다량의 비타민 E 복용이 전립선 암을 17%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항산화제를 주입한 폐암이 걸린 쥐에게서는 암세포의 성장이 3배나 빨라진 것을 확인했고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NaC를 먹인 흑색종 쥐는 림프줄 전이가 2배 더 높았고 항산화제를 먹인 쥐에게서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방문하신 암 환자분은 코엔자임 Q10을 500ml를 1일 3회를 드시고 비타민C도 3000ml를 4-5번, 비타민 A, 오메가3 각종 항산화제를 암 전문 병원이라는 곳에서 권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약사들이나 의사들도 비타민C 고함량 요법을 해보았다는 영상이 많이 나오고 권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항산화제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항산화제를 먹지 않는지 알려드릴게요.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흔히 아무 데서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면역체 중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과다하게 만들어지는데 과립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립구라고 하면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과립구는 외부 침입 물질인 큰 세균이 들어왔을 때 과립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팍 터뜨려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립구들은 우리 몸의 외부, 즉 구멍이 뚫려 있는 곳, 입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췌장, 코부터 폐까지 방광, 질, 난소, 자궁, 전립선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곳에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교감이 항진된 사람은 활동량이 많다는 뜻이고 활동량이 많으면 다치거나 외부와의 접촉이 많으니 세균이 많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면역체 중에서는 과립구가 증가되게 됩니다. 과립구가 증가되면 세균의 침입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속의 외부의 점막에 존재하면서 과립구는 2일에서 3일의 수명이 다해 죽으면서 활성산소를 터뜨려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손상이 가다 보면 우리 몸은 재생할 수 있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상된 것을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럼 끝도 없이 재생되는 암세포를 만들어서라도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종 암이 생기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럼 이미 과하게 생성된 과립구의 활성산소를 중화하겠다고 항산화제를 과량 투여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독을 수리하고 물을 채워야 할 텐데 독을 수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항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은 활성화를 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율신경 균형이 찾아지면
저절로 과립구의 수는 줄어들고 굳이 항산화제를 먹지 않아도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는 없어질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속의 면역체 중에서 림프구가 활성화되는데 림프구들이 고장난 세포, 즉 암세포들을 없애는 역할까지 해주니까 암은 더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암의 해결책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항산화제를 먹는데 오히려 더 암이 증가될까요? 그것은 바로 항산화제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코큐텐은 심장의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데 너무 과량을 먹을 시에는 오히려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의 정어리에서 뽑아내는데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그 자체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생선이기 때문에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복용 시에는 먹는 사람도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다른 항산화제들도 고함량을 먹을 시에는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교감이 항진되지 않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이미 암이 생겼다는 것은 임계점을 넘어서 자율신경 균형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주는 영양요법을 통해서 몸을 개선을 해야 암의 재발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암을 증식시킬 수도 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항산화제의 고함량 투여는 암 환자분이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암이 없는 분들도 이런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뜩이나 경쟁과 스트레스, 바쁜 일상,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교감 항진, 감염병 등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몸에 좋으라고 먹은 항산화제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항산화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